책을 읽다 보면 책 자체보다 저자의 삶과 생각에 더 큰 관심이 가게 되고 그래서 저자의 다른 책까지 찾아 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사형을 언도받은 자 외줄타기 고개사의 저자 장준혜는 자신의 작품만큼이나 암울하면서 특이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름 모를 아버지와 매춘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버려지고 잦은 도벽으로 수차례 감옥을 드나들었던 준혜는 자신의 성향과 체험을 글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가였습니다. 실제 시 사형을 언도받은 자는 자신이 감옥에서 사형수 모리스 필로르주에게 바친 시였지요. 작품만큼이나 아니 작품 이상으로 흥미로운 작가의 세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장준혜는 프랑스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극작가입니다. 장준혜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는데요. 생후 7개월 만에 양육원에 유기되고 그 이후로는 파리 빈민 구제국을 통해서 프랑스 중부지방에 위탁 양육되었는데요. 하지만 장준혜는 끝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그 반복된 도주, 체포, 그 다음에 자잘한 어떤 절도 사건 등을 통해서 소년원에 들어가게 첫 수감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계속해서 기차에 무임승차한 뒤로 수감되는 과정을 통합니다. 하지만 장준혜는 이 교도소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교도소 감옥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쓴 책들을 시를 쓰게 되고 글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장준혜의 문학적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명한 실존주의 참여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 장폴 사르트르가 크게 조명한 바도 있는 작가가 바로 장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장준혜의 본격적인 시집에 해당되는 첫 출발점이 시집이었는데 이번에 번역돼서 출간된 책이 바로 장준혜 사형을 언도받은 자 그리고 산문 외줄타기 곡괴사라는 책입니다. 장준혜가 쓴 산문 외줄타기 곡괴사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 내가 너에게 말하는 죽음은 내가 추락하여 뒤따라갈 그것이 아니라 외줄 위의 내 등장에 앞서 나타나는 그것이다. 내가 죽는 것은 사다리를 타고 외줄로 올라가기 직전이다. 춤을 출 인간은 죽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을 모조리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그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을 때 네가 등장하면 창백함. 아니다. 나는 공포가 아니라 그 반대. 그러니까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을 어떤 대담함에 대해 말하려 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외줄타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곡에 해당이 되지요. 하지만 그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움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이것에 대한 알레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는 외줄 타는 인생이 아닌가요? 우리는 모두 위험한 각자의 삶에서 외줄을 타고 있지요. 그것의 한 부분들을 이 시를 겹쳐서 읽어본다면 굉장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치닫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죽음을 치닫고 있으면서도 그걸 망각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각자가 사랑하는 일에 굉장히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커다란 경험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 사랑을 그려내고 있는 비극적인 사랑, 죽음을 유의하는 사랑, 그것이 장준혜가 그려내고 있는 이 시집, 바로 사랑을 언도받은 자에 해당되는 시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 생각나시나요? 거기서의 주인공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장발장도 생각나시죠? 그래서 교도소에 간 사람들이 모두 다 판결이 정확하게
평가돼서 감옥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요. 이 시집에 나오는 장준혜의 인물도 너무 과다한 형을 받아서 사형을 엉도받은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형 내지 장기수 평가를 받은 이 인물에 대한 애도와 슬픔 그리고 사랑을 그려낸 시집이 바로 이 시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준혜의 희곡 하녀들이라고 있는데요. 또 대학로에서나 연극 하녀들을 봤던 관객 여러분 또는 장준혜의 소설 도둑들 혹은 하녀들을 읽었던 독자들이라면은 좀 더 이 장준혜의 문학 세계를 알고 싶다면 그가 첫 책을 냈던 이 시집을 함께 읽는다면 장준혜의 문학 세계를 더 깊이 더 넓게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참 반갑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그림책인데요. 저자 무리티 부난타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어린이 책 작가입니다. 반얀나무의 전설, 인도네시아 민화집 등 인도네시아 전통과 독특함을 전하는 어린이 책 작가로 유명한데요.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인도네시아의 어린이 책,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서 결혼 이주민들이 많이 늘면서 우리 아동들의 어머니들이 동남아 쪽에서 시집을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관련돼서 동남아의 여러 동화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출판 기획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동화입니다. 후아라푸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새가 된 아이 이야기예요. 시골 마을에 한 부부가 어린 아이를 갓난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아이를 누가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두 부부는 노동을 해야 되고 하니까 산으로 들로 일을 갈 때 포대기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큰 나무 그늘에다가 매달아 두는 거죠. 그러면 가서 그 사이사이에 아이를 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도 새근새근 잘 자고 했는데 어느 날 푹푹 찌는 여름 더운 날 아이를 매달아 놨는데 어머니도 마음이 급해요. 밭을 매다 말고 얼른 가야겠다 얼른 가야겠다 했는데 애가 얼마나 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밭을 매던 일을 그만둘 수 없어서 계속 매다가 보니까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나무에 매달아 놓은 나무에 새들이 아이가 우는 소리에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우나 하고 새들이 날아와 봤어요. 그래서 새들이 위에서 보니까 아이가 발가벗고 얼마나 울고 있으니까 추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깃털을 가장 큰 새가 깃털을 하나 뽑아서 날렸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새들도 다 깃털을 날려서 깃털이 가득 차게 되었죠. 그랬더니 아이가 얼마나 푸근했는지 그냥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후아라푸 이 책의 제목 같은 새 울음소리가 그때 밭을 매던 엄마는 처음 듣는 새 울음소리였었어요. 그래서 저 소리가 뭔가 하는데 아주 애절하게 들려서 가봤더니 우리 아이가 매달려 있던 포대기 옆에서 들려요. 그래서 가가지고 포대기 안쪽을 들여봤더니 아이는 없어요. 깃털만 조금 있고. 그래서 올려봤더니 거기 위에 처음 보는 새 한 마리가 후아라푸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 나는 새가 되었어요. 엄마 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우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울부짖으면서 돌아오라고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매달렸지만서도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라고 날아가요. 남편이 산속에서 일을 하러 돌아왔는데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슬퍼하면서 하늘에 기도를 했어요. 돌려보내달라고. 그런데 후아라푸 노래만 할 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득득 끌어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정말 잘 보살펴야겠구나. 그리고 새들도 저렇게 아이가 새로 환생을 했기 때문에 새들도 절대 해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대체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모들은 어떤 생계를 꾸리고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조금 방치되고 조금 소홀히 다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새가 된 이야기로서 어떤 환상담적인 요소들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실제로 그 그림 자체가 인도네시아의 작가가 쭉 그린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만 해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동화가 어떻게 출판이 되고 어떻게 서사가 짜여지고 하는 부분들을 익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사회에 살기 때문에 뭔가 인도네시아의 문명도 우리가 좀 접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베트남의 문명, 캄보디아의 문명들로 조금씩 이런 어떤 동화를 통해서라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 후아로푸에 저렇게 애잔한 느낌이 담겨 있다니 정말 우리의 소쩍새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어린이책, 그림책이 밝고 즐거운 내용만 담고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애잔하고 서러운 감정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림책의 매력입니다. 자, 그럼 인도네시아라는 낯선 세상, 낯선 감정의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시죠.